12월 4일 저희 뉴스타 편이 뽑은 1위는 바로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밤사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되레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든 2차 특검이든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부분을 좀 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거 예. 법원에서 위헌 제청하실 겁니까?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이제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그것을 헌정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 좀 하세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2인자를 꾸짖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일단 어제 밤사이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외국제, 공수처 법안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집권 여당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여당의 드라이브, 강경 드라이브 말고도 이현정 의원님,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 분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오찬 자리에서 본인이 적어왔던 A4용지를 꺼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가 결국은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야기죠. 그만큼 사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예전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당시에도 사법부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했어요. 관련돼서. 그때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하시면 항소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저는 원천이고 독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으면요. 좀 전에 우리 보셨죠. 이 추미애 의원이 저를 질타하시는 거. 그러면 아니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그냥 저 발부 해서 누르면 그냥 다 내줘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언제 그만두고 판사 하시면 되겠네요. 가서 그냥 다 발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판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비난하실 건가요? 자, 판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그냥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발부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국회에서 그냥 발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죠. 예. 바로 저렇게 정치권이 모든 걸 결정짓고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라고 저렇게 질타하는 게 바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여기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외부 판사를 지정하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또 작심 발언을 하긴 했는데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까지 없어지면 그럼 입법, 사법, 행정에 입법행정부가 다 사법부 감나라 배나라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면 이게 상권 분립이 천대 법원행정처장 말처럼 맞는 겁니까? 1차적으로 삼권 분립은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거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아니고서는 견제를 받은 기관이 없어요. 어디서 견제를 받죠?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하는 일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서 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예.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상에 입법부에 소속된 사람이든 행정부에 소속된 사람이든 심지어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이든 누구는 다 똑같이 합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들 다 재판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은 구성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예. 있습니다. 그건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부 일을 하는 거고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법원의 조직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입법을 하도록 법률에 돼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떻게 마치 추경호 의원의 영장 구속이 면하게 되니까 이거 아예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뭐지 때리기 본격적으로 나서니까 그 선후 관계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의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건 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법원이 움직여지는 것은 예. 삼권 분립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발부됐냐 안 발부됐냐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법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입법부에서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요 어제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여러 법안들이 다 위헌이다. 내란 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아예 이런 위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5개나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를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입법 왜곡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 체계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장효미 대변인. 네. 이거 일부 법률가들은 아예 입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내란 전담 재판부도 법원의 입장이 이 집중 심리의 필요성. 왜냐하면 내란죄는 우두머리 이 수괴라는 건 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수행을 한 사람들로 체계화된 조직 범죄예요. 예. 그런데 법원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 피고인, 저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 심리가 필요하고 한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법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에 올라오면 한 재판부로 다 몰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장이 당연하지만 이 사건을 행사합니다. 판사를 누가 이 재판부에 보냅니까?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외부 추천위원회가 이 판사의 2배수를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걸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위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피고인들이 재판 중이니까 내란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없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게 어떻게 위헌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되지 국민의힘처럼 반대만 하고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저도 어느 정도 존중이 되고 알겠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이 법 왜곡죄 혹은 뭐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어제 그젠가요? 여당의 김영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재판하는 주기현 판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과 판단을 내리면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때문에 뭔가 특정해서 지기현 판사든 뭐가 문제 있으면 사법부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판사도 오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재판 많이 해봤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판사를 처벌합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항소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상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오판할 수 있으니까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오판하면 다 처벌하면 누가 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입법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아무런 법을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 만들어도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무슨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가들의 그러면 아예 반대로 법사위에서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저렇게 일부 변호사나 법률가들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여당이 강행 처리해버려 법사위 되면 모르겠어요.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도 장외 투쟁으로 여당이 보일 수 있지만
저런 목소리에 귀 기르는 것도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에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공정하게 양쪽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그런 교수들이나 변호사를 부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 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교수도 분명히 있어요, 법대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그런 걸 하라고 모아놓고. 법사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뭔가 지금 제대로 의견 조율이 하나도 안 되니까 드리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의원의 내란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후폭풍, 여당이 다 팔을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